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고 지혜를 가장한 허풍쟁이들이 넘쳐나는 세상.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짜 지성을 가진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고 고요함 속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바로 통찰력에서 나옵니다. 수백 년 전 르네상스 시대의 냉철한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지혜에 기대어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빛나는 진짜 지성인의 7가지 신호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7가지 신호를 이해한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혜를 향한 이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위험했던 인물들은 결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석함을 왕관처럼 자랑하지도 않았죠. 진정으로 지적인 사람은 조용히 걷고 깊게 관찰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배신에서 살아남고 모든 정권보다 오래가며 결국 세상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진정으로 지적인 사람의 7가지 신호. 그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그는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진정으로 지적인 사람은 말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서둘러 자기 의견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지식을 증명하기 위해 남의 말을 끊지 않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오가는 시끄러운 방 안에서 그는 가장 조용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남에게 들리기 위해 말합니다. 허공을 자신의 목소리로 채울 때 강력하다고 느끼죠. 하지만 지적인 사람은 모든 말이 잠재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압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자신의 생각과 의도, 심지어 미래까지도 드러내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아낍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봅니다. 침묵은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도의 전략입니다. 세상이 자신의 의견을 외치기 위해 경쟁하는 동안 그는 조용히 계산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반응, 모든 약점, 성급하게 말하는 자들의 말실수 하나하나를 측정하고 분석합니다. 그는 진실이 항상 말로 표현될 필요는 없으며 거짓말은 종종 거짓말쟁이 자신의 혀에 의해 폭로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적에게 스스로를 드러낼 기회를 줍니다. 적들이 떠들고 자만하는 동안 그는 조용히 그들의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정치든 비즈니스든 개인적인 관계든 권력의 무대는 말의 전쟁터입니다. 너무 많이 말하면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고 잘못된 말을 하면 약점이 잡힙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당신은 누구도 읽을 수 없는 미스터리, 즉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의 힘은 그가 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침묵하며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는 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들이 허튼 소리를 할 때 말을 막지 않습니다. 그들이 더 오래 말하게 놔둘수록 스스로의 무지를 더 깊이 드러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혼돈을 무장해제시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가 동의하는 걸까? 반대하는 걸까? 아니면 내 상상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걸까? 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이 관심을 좇을 때 그는 침묵이라는 깊은 공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 때 모든 단어는 망치처럼 강력하게 내리꽂힙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소음이 아닌 깊은 의미임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가 요구하지 않고도 존경을 얻고 대화를 지배하지 않으면서도 통제하며 자신은 드러내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신호, 그는 책이 아닌 인간 본성을 연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성이란 책이나 학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암기하는 데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성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실을 아느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람을 얼마나 잘 아느냐로 측정됩니다. 이것은 한국 문화의 눈치와도 일맥상통하는 지혜입니다. 책은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목소리가 떨리는 순간이나 당신을 질투할 때 눈빛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칭찬 뒤에 숨은 욕망이나 미소 아래 감춰진 씁쓸함을 드러내주지도 못합니다. 그 지식은 철학이나 시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을 연구하는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지적인 사람은 마치 초원의 풀숲에 숨은 포식자처럼 세상을 관찰합니다. 그는 질문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배웁니다. 그는 한 사람이 자신보다 부유한 사람과 대화할 때 목소리 톤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목합니다. 권력자가 있는 방에서 누가 유난히 크게 웃는지 알아차립니다. 동맹이 어떻게 형성되고 충성심에 어떻게 균열이 가며 두려움이 행동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지켜봅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그에게 교훈이 되고 모든 거짓말은 살해 연구가 되며 모든 배신은 미래를 위한 설계도가 됩니다. 이것이 그가 결코 놀라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간의 이기심에 충격을 받을 때 그는 자신의 예측이 맞았음을 확인할 뿐입니다. 다른 이들이 나약함에 실망할 때 그는 이미 그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존재한다고 믿는 순진한 이상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즉 감정과 자아, 두려움에 의해 지배되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곳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이상만을 공부한 사람은 이상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상주의는 현실 세계에서 독과 같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눈을 멀게 하고 사람의 행동 패턴 대신 말을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적인 사람은 인간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듣는 대신 보고 가정하는 대신 시험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마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정확한 인간 본성의 지도를 완성해 나갑니다. 세 번째 신호, 그는 인식을 지배하는 기술을 통달했습니다. 지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이해하게 만들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적인 사람은 권력이 행동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것에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실체보다 상징을 믿고 본질보다 겉모습에 신뢰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는 환상의 대가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패를 모두 보여주는 자는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겸손 뒤에 힘을, 침묵 뒤에 야망을, 단순함 뒤에 전략을 숨깁니다. 무심한 눈에는 그가 평범하고 겸손하며
때로는 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도된 설계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과소평가할 때 그들은 스스로를 당신 앞에 노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대리석을 다루는 조각가처럼 자신의 평판을 빚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이미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가면처럼 씁니다. 어떤 방에서는 조용한 학자로, 다른 곳에서는 유쾌한 친구로, 때로는 무해한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결코 이 중 어느 하나가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실제 그런 사람인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일단 무해하다고 여겨지면 사람들은 그의 주위에서 자유롭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충성스럽다고 보이면 경계를 풀게 됩니다. 일단 순진하다고 믿으면 위협적인 인물은 결코 들여보내지 않을 곳으로 그를 초대합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지켜보고 배우고 준비합니다. 그는 칭찬을 쫓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는 모든 인상은 반드시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쓸모없는 말, 잘못된 반응, 어리석은 자랑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입니다. 그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통제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움직일 때 그의 평판이 이미 모든 작업을 마친 상태이기에 아무도 그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환상 속에서 그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네 번째 신호, 그는 게임을 지배하기 위해 만족을 지연시킵니다. 평범한 사람은 현재의 순간에 의해 지배됩니다. 눈앞의 쾌락과 당장의 고통을 피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쉽고 빠르고 즉각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을 쫓습니다. 하지만 지적인 사람은 기다립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욕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의 무분별한 탐닉은 내일 당신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됩니다. 즉각적인 보상은 미끼일 뿐 진짜 상이 아닙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은 우연히 그곳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렸고 긴 게임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파멸시킨 유혹에 저항했습니다. 경쟁자들이 인정을 갈구하는 동안 그들은 전장을 연구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안락함을 좇는 동안 그들은 영향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을 때 그들은 충동적으로가 아니라 정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권력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됨을 감내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오늘 당장 가질 수 있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내일, 올바른 타이밍의 판전체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세계에서 자제력은 곧 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힘은 경고와 함께 오는 가랑비가 아니라 결과와 함께 내리치는 천둥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그는 침묵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방 안에서 가장 지적인 사람은 거의 항상 가장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침묵이 무기이자 방패이며 동시에 거울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침묵은 상대방의 마음에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더 많이 말하게 하고 더 많이 드러내게 만듭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 두려움, 욕망을 모두 내어줍니다. 예측 가능하고 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혀를 다스리는 사람은 다른 이들이 추측하게 만듭니다. 상대는 그의 침묵에 자신의 두려움을 투영합니다. 그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미스터리,
이 고요함은 시끄럽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는 단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패를 보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경계를 풀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사람들은 부주의해집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묻지도 않은 것을 제안하며 의도하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침묵이 만드는 불편함 속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쏟아낸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립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과장하고 불필요한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이 뱉는 모든 단어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의 벽돌이 됩니다. 말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침묵하는 것은 연구하는 것입니다. 6번째 신호, 그는 모든 관계를 계산합니다. 진정으로 지적인 사람은 우연히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든 연결, 모든 우정, 모든 동맹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충성심이나 감정적인 의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애착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는 친절함을 신뢰와 혼동하지 않으며 익숙함을 안전함이라고 착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사람이란 도구이거나 무기이거나 장애물이거나 혹은 위협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말 너머의 의도를 연구합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을 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합니다. 칭찬 속에 숨겨진 질투를, 조언으로 위장한 불안감을, 충성으로 포장된 두려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면 마주하는 대신 대비합니다. 그는 차가운 것이 아니라 정밀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핵심 그룹을 작게 유지하며 그 안에서도 천천히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배신은 적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때 당신을 사랑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가 아닌 자신의 힘을 확장시키는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짐이 되는 순간 그는 소리 없이 물러납니다. 그에게 관계란 순진한 사람들에게 팔리는 낭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현실입니다. 당신은 관계를 통해 힘을 얻거나 아니면 조용히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신호, 그는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적응합니다. 진정으로 지적인 사람은 물처럼 움직입니다. 어떤 그릇의 모양이든 취할 수 있고 어떤 지형에도 적응하며 보이지 않는 틈새로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과는 달리 그는 이 변화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휘어지지만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적응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권력과 환상,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진화해야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완고한 정체성이나 자존심에 매달리는 사람은 존경스러울 수는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는 조각상처럼 되어 결국 시대에 뒤처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법, 어조, 자세를 조정하는 사람은 계속 움직이며 힘은 움직이는 자에게 속합니다. 그러나 이 적응은 항복이 아닙니다. 지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는 환경을 연구하고 위험을 감지하며 그 안의 인물들을 이해한 다음 이기기 위해 필요한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그 가면 아래 그의 내면의 핵심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가치, 목표, 전략은 바람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지 더 보이지 않게 될 뿐입니다. 그는 다른 역할을 연기하고 다른 언어를 구사하며 다른 가면을 쓰지만
그 가면 뒤의 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그리고 환상과 배신, 욕망 위에 세워진 이 세상에서 잘 생각한다는 것은 때로는 위험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지성은 학이나 칭찬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여지지 않으면서 보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움직이며 항상 말할 필요 없이 아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전에 자신을 통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음 시간을 쫓는 동안 긴 게임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노출하는 곳에서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돈의 세상에 적응하면서도 결코 자신의 정신적 구조를 잃지 않습니다. 7가지 신호는 단순한 특징이 아닙니다. 소음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조용한 무기이자 방패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신호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지성을 굳이 세상에 알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존재감,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 속에서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렇지 않다면 이제 당신은 무엇을 만들어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과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힘을 위해 이 원칙들을 조용히 고독 속에서 먼저 당신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키워나가십시오. 진정한 지능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숲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